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인 백신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백신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단 송대섭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몰두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동물 백신 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예, 저는 학부 때 이제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질병을 공부하면서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개체 치료를 하던데 반해서 네. 바이러스에 대한 대규모의 감염병에 그 적절한 대응을 할 때에는 개체가 아닌 집단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요. 다음에 동물 감염병이 제어가 되고 정복이 되어야 결국은 인간 감염병도 그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네. 대학원을 이제 그 바이러스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원 과정 때는 그 돼지 설사병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의 대표적인 바이러스였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었고요. 박사학위 주제였던 돼지 설사병 백신이 국내 한 기업체의 기술 이전이 되면서 그 회사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 백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 그럼 집중해서 좀 알아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들에게 발생했던 인플루엔자 등 이 예. 백신이 필요했던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반 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동물에서는 매우 다양한 바이러스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존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의 약 70%가 동물 유래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단 사육을 하는 돼지, 닭과 같은 산업동물에는 사육의 특성상 감염이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산업동물이라고 말하는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의 백신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경제적 피해를 많이 주는 백신의 경우 백신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구제역이라든가 네. 뉴캐슬이라든가 이런 백신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그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류, 뭐 말, 돼지, 개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숙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제는 이 동물과 사람의 뭐 이런 숙주 간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고요. 네. 그래서 백신이 더욱더 필요가 되고 있고요. 동물의 대표적인 인플루엔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네. 돼지 인플루엔자, 말 인플루엔자, 개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백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예. 사람에게 사용하는 백신과 동물에게 사용하는 백신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분리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에서 사용하는 백신하고 동물에서 사용하는 백신이 이제 백신 본연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동물용 백신의 경우에는 이 백신이 허가를 받는데 그 시간상의 이제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면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차이는 사람용 백신에 비해서 동물용 백신은 경제 논리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이 우선되는 돼지나 닭과 같은 산업동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네. 안전성도 높고 효능도 우수하면서 비용이 낮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백신 개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까다롭네요. 네. 예.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백신은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정도만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난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박사님께서 부작용을 없앤 새로운 동물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백신입니까? 예,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의 감염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특이하게도 그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 이후로 지금은 태국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창궐을 하고 있는데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애완견으로 넘어와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려동물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이 되었는데 당시에 워낙 그 긴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인체 수준의 정제도를 가진 그런 안전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기술 이전이 됐고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그 사실은 이게 깨끗하게 만드는 또 인체 수준으로 정제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약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거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저 백신을 맞고 나서 뭐 사료를 안 먹는다거나 침울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아예 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 포커스를 둬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단순히 동물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 외에도 점점 백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백신의 중요성 얼마나 더 커질까요? 과거에는 이 동물용 백신이라는 것이요, 축산업에서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축산업에서도 항생제 사용이 규제가 됨에 따라서요, 그 백신의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어떤 동물의 감염 질병이 사람으로도 다 직결이 되는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인체 유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백신은 점점 더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계획 또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최근에 뭐 에볼라 등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목표가 제가 했던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백신의 후보주 개발, 전임상 연구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전성을 지니고 있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백신을 갖고 싶은 게 대전제고요.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요, 2008년도서부터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단이라는 바이러스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진단, 예방, 치료 이것에 대한 대응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돼 있고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인플루엔자 유니버셜 백신. 그러니까 아무리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한 번만 맞으면 다 방어가 되는 백신 개발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네요. 아직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상용화에는 하지 못한 그런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저희 연구단 같이 해서 저희 축적된 경험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여튼 이 경쟁에서 최초로 한번 상용화 해보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인체에 유해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백신들이 개발이 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러스 감염 대응 연구단의 송대섭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